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까운 저점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상단과 하단이 이어지는 빗각 추세선을 그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손절은 이 수평선 아래에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진입도 나쁘지 않고 분석도 똑바로 한 것 같았는데 막상 포지션을 잡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손절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이죠?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 누가 나를 감시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 약이 오르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손절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매매를 했더니 나만 털어버리고 수익 파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 손절 걸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요. 이렇게 자꾸 오르니 약이 올라서 여기서 버텨요. 정작 버티고 나니까 진짜로 계좌가 폭락을 해요. 내 돈이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세력이 의도한 그림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씩 굴리는 큰 손들이 가격을 컨트롤합니다. 투자 시장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얻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이런 세력의 속임수 패턴을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트레이더 톰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반전은 스탑이 청산된 후에 일어난다. 즉, 시장이 누군가의 손절을 먹고 나서야 진짜 방향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세력은 차트상의 명확한 지점,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같은 자리를 의도적으로 건드립니다. 왜냐? 다수가 손절을 걸어뒀기 때문인데요. 큰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절하고 나가야 그들이 싸게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급락을 발생시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지 못하고 던질 때까지 가격을 마구 흔들고 손절 주문이 나오면 본인들의 물량이 반대로 매수되면서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유동성 흡수입니다. 오늘은 투자 고수들이 말하는 유동성 사냥 구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고 언제 들어가야 유동성 구간에서 세력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각자 전략이 모두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매물대를 통한 지지 저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박스권이니까 RSI의 저점을 보고 진입하겠네요. 추세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은 시장 조성자, 즉 세력이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이 알 수 있게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물론 꼭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에는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는 쉽게 말해서 바닥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튕겨 올리는 구간이죠. 영어로는 서포트라고 합니다. 저항은 그 반대입니다. 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나와서 눌리는 곳이죠. 레지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수평선 타입입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반응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에서 두 번 반등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이 바닥이구나 인식합니다. 다음에 또 11만 6천 달러 근처로 오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오죠. 반대로 12만 달러 근처로 오면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천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근처로 다시 가면 매도 압력이 들어오죠. 두 번째는 추세선 타입입니다. 가격이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점이 차차 높아지며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각 저점들을 이으면 상승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이 선은 지지 역할을 자주 하는데요. 눌림이 나올 때마다 받쳐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며 이 구간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선에서 막히고 다시 떨어지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매수세나 매도세가 강해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지지선이었던 곳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었던 곳이 지지선이 됩니다. 이것을 지지와 저항의 반전, 영어로는 SR 플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지와 저항이 뒤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가격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선이 저항 구간이 됐다가 돌파가 됐죠.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눌림목이 잠시 나오면은 이 자리까지 다시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하죠. 반대로 기존에 저항선을 뚫었다면 어떻게 돼요? 살짝 눌림이 나오면서 이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받쳐주고 다시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역할이 바뀐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움직임을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지나 저항의 전환 구간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튕겨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구간들은 쉽게 말해 유동성이 집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주문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매매하지만 결국 비슷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익절을 걸고 손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는 것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력은 가격을 위로 쭉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 라인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전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해버리죠.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하단 이탈로 매수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보시면 바닥이 높아지면서 지지선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죠. 지지선을 예상과 다르게 확 깨버릴 겁니다. 바로 깨버릴 수도 있고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아래로 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반등을 하네요. 반등하는 척 하는데 그러다가 보이죠? 이렇게 하단을 이탈시켜버려요.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이러면 무슨 현상이 나느냐? 저항에서 매도, 숏포지션 잡은 사람들 전부 청산돼요.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전부 손절당해서 청산됩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죠? 여기서 나온 손절 물량들 매도 주문이겠죠? 매도가 체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매수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받을까요? 바로 세력이죠. 따라서 하단의 유동성을 완전히 받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급반등을 해서 돌파시킬 겁니다. 자, 이제 유동성을 확보했으니까 흔들어서 호가창이 얕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윗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파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무언가요? 추격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세력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도의 기회가 돼요. 왜냐? 저점에서 손절 물량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를 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유 물량이 한참 수익 구간으로 왔죠. 이거를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돌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 물량이 황급히 따라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묻지마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야금야금 털어냅니다. 만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면 한동안은 반등할 거예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지요. 어떻게 되는지. 자,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력의 마지막 의도예요. 애초에 세력은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급락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추세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손절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 물량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력이. 이게 바로 수입입니다. 유동성 수입이라 하고요. 우리말로는 휩쓴다는 뜻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런 움직임을 투자 용어로는 가짜 돌파, 스탑헌팅, 휩소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이 수입이란 말은 ICT 매매에서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매매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참을 줄 아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 지지와 저항이 너무 깔끔하게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손절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곧 유동성 수입에 나설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잘못 들어가면 작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오죠? 이런 구간도 보세요. 지지와 저항이 너무 예쁘잖아요. 거의 정석적으로 가는 구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까지 줄어들다가 하향 이탈시켜버리죠. 바로 이런 구간이 뭐다? 의도적으로 세력이 만든 구간이고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자리가 나와요. 이런 데가 대부분 수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서 매매 진입 방법 첫 번째는 이 이탈한 차트가 원래 흐름을 그대로 회복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수익은 빠르게 챙길 수 있지만 다소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 가격이 회복한 다음에 리테스트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보수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돌파를 하고 나면 원래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 역할로 바뀌게 되고 이걸 확인하러 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은 수입이 나왔던 구간의 하단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이때 바로 매수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리테스트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여기서는 리테스트가 안 나오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자, 아래쪽으로 깨지는 모습이 보이죠? 의도적으로 깹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터져요. 이런 구간이 수입 구간이에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나요? 돌아오죠?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올라갔다가 리테스트 받는 게 보이면 들어가는 게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뚫고 올라갔다가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자리에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구간이 짧다 생각하시면 올라올 때 이후에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흐름을 돌려볼게요. 얘가 전형적인 그런 예시인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자리가 나오고 진입하는 거죠. 이렇게 상단까지 기본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활용법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IC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풀이한 매물대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맨드 존, 매수 유동성이 빽빽하게 쌓인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강하게 상승을 하죠. 이 강하게 상승하기 직전에 마지막 음봉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앞쪽의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간들은 세력의 물량을 모은 자리라서 다시 이 구간 닿으면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서플라이 존입니다. 여기는 매도 유동성이 집중된 곳인데요. 짧게 보시면 가격이 횡보하다가 강하게 하락을 했죠. 이 하락하기 직전에 마지막 양봉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세력이 물량을 털어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다시 상승해서 가격이 도달되면 저항이 나올 자리입니다. 실전 흐름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떻게 되는지 돌려볼게요. 다시 반등을 하고 나면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보이시나요? 이 구간이거든요.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력은 물량을 사모은 이 디맨드 존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횡보하다가 이 윗구간으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음봉 구간이 통으로 디맨드 존이 된 거예요. 아랫꼬리가 달리고 또 한번 지지 확인한 후에 큰 상승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팔아치우는 곳에 자꾸 가격이 닿으면 서플라이 존이죠. 추가 매도를 하면서 누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디맨드 존, 서플라이 존은 세력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됐습니다. 어디가 매매하기 좋은 자리고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념은 정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매하려고 보면 초보자들이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개념들이 지지와 저항, 수입, 리테스트, 디맨드 존, 서플라이 존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차트에서 보고 한 번에 찾아내기가 쉽냐는 얘기예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트레이딩 존 지표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레이딩 존 지표는 상승 하락의 기울기, 변동폭을 반영해서 유동성이 쌓인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황색 박스는 매수 유동성 밀집 구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뭘까요? 매도 유동성이 몰려있죠. 그리고 가격이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별 표시가 작게 발생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지표에서 평소보다
유동성이 커지면 색상이 전환되어서 한눈에 나타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기존의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선 위로 올라갈 때 정배열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캔들이 이평 아래로 내려갈 때 역배열 하락 추세로 해석하는 반면 세팅된 이평선은 얼마나 상승폭이 큰지 하락폭이 큰지 기울기를 반영해 나타낸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이 주황색이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선이 파란색이면 하락 추세를 뜻합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지표를 3개 이상 겹치면 유료 버전을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트레이딩 존 지표는 이런 지표들을 모두 하나에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 가릴 것 없이 사용 가능하고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등 모든 자산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법은 이평의 추세 전환을 보고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상승 추세로 매수에 진입하고 반면 파란색으로 바뀐다면 하락 추세로 매도 진입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횡보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파란색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죠. 아직 어떤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입을 보류하고 신호의 전환을 기다리겠습니다.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평선 색상이 주황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색상이 전환될 때 발생한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저점에 두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보니까 상승 이후 눌림목 그리고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예쁜 눌림목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음을 알 수 있죠.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상승 추세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 횡보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매도 신호가 발생하죠. 추세가 하락 전환된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은 고점에 두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서 흐름 살펴보면 되겠죠. 이후에 가격이 쭉 내려와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후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격이 내려가다가 횡보 구간이 나오죠. 점점 늘어지는데 다시 내려가는구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상승으로 다시 추세가 바뀌어요. 자, 여기서 매수 포지션 진입할 수 있죠. 여기서 저점 가까운 데 두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러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바로 반등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매매 방법은 유동성 매물대를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입니다. 주황색 표시된 매수 유동성에서는 매수에 진입하고 위에 파란색 매도 유동성 매물대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 진입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차트가 급락해서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을 형성합니다. 이때 아랫꼬리의 최저점이 매수 유동성 구간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네요. 그 후에 다시 생성된 매수 존으로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나서 지지받는 양봉이 발생하면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죠. 지지받는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손절은 매수존의 가장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목표가에 바로 도달하는 모습이네요. 계속 살펴볼까요?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매수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탈했는데요. 중요한 건 매수존을 지지받는 양봉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지받는 양봉이 출현했죠. 이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똑같이 매수존의 하단에 두고 손익비도 동일하게 1대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표가에 딱 도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매매의 승률도 높이고 수익이 누적되겠죠. 이제 매도존도 볼게요. 기존의 매도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돌파가 되고 가격이 단기 고점을 만들더니 여기 저항 매물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거래량이 동시에 많이 몰린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존에 다시 가격이 닿았다가 저항을 받는 음봉이 확인되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흐름을 잠시 돌려볼게요. 다시 차트가 하단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빠져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후에 저항이 확인되었고 음봉이 발생합니다. 매도존 고점에 손절을 두고 1대2로 손익비 설정해서 흐름 돌려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슬아슬하게 손절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땐 세력이 의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항 음봉이 확인됐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전 고점에 손절을 두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서 흐름을 돌려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목표가에 도달했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해당 가격에 오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손절은 짧게 두고 수익은 길게 세팅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매물대의 리테스트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도 포지션보다 매수 포지션 자리에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기존에 매도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흐름을 돌려보겠습니다. 가격이 돌파되는 모습이죠. 돌파되면서 회색 중립존으로 바뀝니다. 이제 리테스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지지 구간이 확인됐을 때 매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흐름을 돌려보면은 가격이 내려왔죠?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고 손절은 이전 가까운 저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서 흐름을 돌려보면은 이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다른 구간에서 볼게요. 매도존 발생했고 이곳 돌파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바로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립 회색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가격이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그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돌려보니 지지 받아주면서 양봉이 발생하네요.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 여기 가까운 저점에 두고 손익비 1대2 설정하면 되겠죠. 흐름을 돌려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제가 이 구간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 구간 도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도존이 새롭게 발생했고 돌파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매매 타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리테스트 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매물대가 기존에 형성된 구간으로부터 제법 멀어질수록 가격이 진입하더라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보시면 돌파 시점 이후에 시간이 다소 흐른 것이 확인되죠. 과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리테스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횡보 구간이 나타났다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이평선 전환이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응용 자리였다는 것이 확인되죠. 오늘은 유동성 구간에 따른 타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스마트 트레이딩 존 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존 지표가 아니라 제작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열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지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표를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숫자 5번과 스마트 지표라고 입력하시면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